태양계에는 지구와 매우 가깝게 공전하는 수천 개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근지구천체 애니오라 부르고 있죠. 특히 2004년에는 아포피스라는 큰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위협이 될 만큼 아주 가깝게 접근해 인류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2.7%나 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은 370m 크기로 이것이 만약 지구와 충돌할 경우 핵무기급 위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는 즉시 과학계는 물론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죠. 문제는 이 거대한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 4월 13일 지구와 무려 31,600km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거리는 대한민국의 천리안 위성과 같은 정지위성 고도인 36,500km 궤도보다도 더 지구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2021년 나사의 정밀 분석 끝에 2029년과 2036년의 충돌 가능성은 없지만 나사가 전파망 원경으로 아포피스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아슬아슬하게 지구를 스치듯 비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관측 결과를 알고서도 아포피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갑자기 우주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행성이 튀어나와 아포피스와 부딪히게 된다면 자신의 비행 궤도를 엉뚱하게 바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 태양 복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야르콥스키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런 우연들이 모여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나사는 이미 소행성 아포피스를 가까이서 연구하기 위해 이 같은 미션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2029년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를 근접하여 스쳐 지나갈 때의 사건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 현상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한때 가장 위험한 소행성으로 여겨졌던 아포피스 소행성과 이 소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오시리스 탐사선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목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7월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우주 물체가 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된 행성 충돌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의 영향은 지구 근접 물체에 대한 과학계 및 대중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전례 없는 천문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장의 조성력으로 인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조각들은 목성과 충돌하였죠. 이 충돌 사건으로 목성 표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운석 충돌이 행성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류가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기 전까지는 인류는 물론 과학계조차 소행성이나 혜성이 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과학계에서는 소행성 충돌은 수백만 년에 한 번 발생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 태양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가 언제든지 목성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계와 미국 정부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지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물체를 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결되게 됩니다. 미양 공우주국 나사와 국가들은 지구 근접 물체 관찰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태양계에서 근지구천체 애니오를 식별하고 추적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아포피스는 2004년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약 1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을 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4 M4로 지정된 너비 370m 암석으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속 분석에 따라 202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37분의 1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류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37분의 1 확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아포피스는 처음엔 무명의 소행성으로 발견되었으며 한 달 뒤에 아포피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아포피스는 이집트 신화 속 파괴의 신이라는 뜻으로 아포피스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위험한 소행성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아포피스 장축의 길이는 약 370m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보다 더 큰 소행성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포피스처럼 지름 400m에 가까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름 20에서 50m급 소행성만 하더라도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에는 지름 50m급 소행성이 떨어져 2000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초토화되었죠. 지름이 400m일 경우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만 배 위력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약 5만 년 전 대한민국의 합천 운석 충돌구에서는 지름 200m가량의 운석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당시 이 운석 충돌로 인해 서울과 부산까지 초토화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에 따르면 아포피스가 100년 이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100만 분의 1보다는 높으며 지구 위협 천체 4개 중 하나로 꼽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하게 될 확률이 2.7%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그날은 앞으로 5년 뒤인 2029년 4월 14일 6시 46분이 될 거라고 예측하였죠. 이때 아포피스와 지구와의 거리는 약 32,000km로 대한민국 통신위성인 천리안 위성과 같은 정지궤도 위성보다 약 4,000km는 더 지구와 가깝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3등급에서 4등급의 밝기로 지구에서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 크기의 소행성이 이처럼 지구에 가까이 접근할 확률은 향후 100년 안에는 없다는 결론을 이미 공개하였죠. 그런데도 연구진은 아포피스의 비행 궤도가 다른 소행성과 충돌로 갑자기 바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9년 아포피스가 지구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접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아포피스가 갑자기 우주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또 다른 소행성과 부딪힌다면 소행성의 궤도가 엉뚱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최근 과학계는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새로운 계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웨스턴대와 워털루대 연구진은 태양계 내부에 알려진 130만 개 소행성의 궤도를 모두 분석했으며 2029년 전 아포피스 비행 궤도와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확인하였다고 밝혔죠. 연구진은 공식 발표를 통해 아포피스가 다른 소행성과 궤도가 겹쳐 서로 부딪히는 일은 예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그나마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계산된 것은 크산토스라는 소행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아포피스와 2026년 12월 1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양계 내 이미 밝혀진 소행성 130만 개를 시뮬레이션하여 파악한 것에 국한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작은 소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데 아마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구 멸종을 일으킬 정도의 수킬로미터 소행성은 대부분 파악하고 있지만 수백 미터짜리의 소행성과 해성은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포피스는 아직 멀리서 관찰한 게 전부이며 소행성의 형태 또한 길쭉한 땅콩 모양을 했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2018년 명왕성을 탐사한 뉴호라이즌스호가 태양계 끝 카이퍼벨트에서 찍어보낸 소행성 울티마툴레처럼 아포피스가 두 개의 천체가 맞닿아 있는 눈사람 모양일 경우 지구에 근접할 때 균열이 생겨 둘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 태양 복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야르코프스키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일 것입니다. 햇빛이 회전하는 소행성에 닿으면 햇빛을 받는 부분은 뜨거워집니다. 소행성이 회전하면서 햇빛이 없는 쪽은 차가워지고 열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소행성에 작은 출력을 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야르코프스키 효과는 모델링하기 어렵지만 소행성이 끝나는 위치를 결정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르코프스키 효과가 아포피스의 궤도를 어떻게 교란시킬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구에 접근할 때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야르코프스키 효과가 아포피스를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궤적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아포피스가 발견된 이후 그 궤적을 주시해 왔습니다. 지상 관측과 레이더 측정에 따라 이 소행성은 순수한 중력 궤도에서 천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양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포피스가 지구 가까이에 오기 전에 탐사선을 보내 정확한 형태와 지질 성분을 파악하고 분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 경로에 들어선다면 인류는 행성 방어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나사는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비행 궤도를 바꾸는 소행성 경로 변경 실험인 다트 미션을 진행하였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다트 미션을 포함한 소행성 지구 방어 기술은
모두 걸음마 단계에 있어 앞으로도 아포피스의 움직임을 꾸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오시리스 탐사선의 임무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오시리스 아펙스는 소행성 베누에서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2016년 오시리스 렉스라는 이름으로 발사된 것과 동일한 탐사선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베누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해 샘플을 채취한 뒤 2023년 9월 24일 지구로 다시 가져왔죠. 우주선은 베누의 파편이 담긴 캡슐을 지구 대기권으로 방출했고 이 캡슐은 지구로 하강했습니다. 베누 샘플은 지구로 가져온 소행성 샘플 중 가장 큰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은 우주를 향한 새로운 여행을 계속하였죠. 베누 샘플이 담긴 캡슐을 방출한 지 20분 만에 오시리스 탐사선은 추진기를 발사하며 현재 오시리스 아펙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2029년 4월 13일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하게 되면 오시리스 탐사선은 지구 중력을 활용해 소행성 주변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아포피스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해 지구로 보낼 것입니다. 이번 탐사 미션은 베누의 경우와 달리 아포피스에서는 샘플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행성 표면에 접근해 소행성 표면에서 5m 이내로 낙하한 후 추진기로 폭발시켜 소행성의 내부 물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탐사할 예정이죠. 그리고 1년 반에 걸쳐 아포피스 표면을 광범위하게 매핑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할 경우 지구의 조성력으로 인해 소행성 표면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죠. 이것은 소행성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탐사선의 관측으로 소행성의 궤도 운동을 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2029년 아포피스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였죠. 미국의 경우 현재 MIT 등 4개 기관에서 탐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대만과 프랑스도 아포피스 탐사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소행성 탐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 관계자들은 제8차 행성방위 회의에서 아포피스를 조사하기 위해 작은 우주선 그룹을 파견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죠. 아포피스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몇몇 위험한 소행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SF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소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후반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더욱 풍성한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